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전 보유를 승인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제거용 공작이었다. 그리고 야구 배트를 선물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정보기관 친구들한테 야, 이재명이 제거하라, 정권 교체하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재명이를 이용해 가지고 모욕감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제거 공작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서로 이간질 시켜 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칼질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이 이번에 핵잠수함 그 승인을 해준 겁니다. 오늘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AI 인공지능 아시아 허브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중국 견제하는 불침 항모로 키우는데, 그래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재명이를 교체하면은 한국과 재협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거물급 인사가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저만 만나고 가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뭐 오피니언 리더들 쫙 만나고 가겠죠. 근데 여기저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미국에서 야 이 뭐 9천 뭐 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 한국 국민들 열받게 해가지고 야,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 이재명이 갈아치워, 그렇게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갈아치우면은 저 재협상, 저 관세 협상 다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하나필리 조선소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850조 원 투자를 하는데 민노총이 그 사내 유보금,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현찰 거의 한 900조 원 되는 이거를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다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야 민노총한테 뺏기느니 그 미국에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일자리가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제일 센 데가 40대 50대인데 40대 50대를 대기업에서 전부 다 줄 해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르고 있고, 저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좌파들은 그 대기업에 가기가 힘들 거다. 극히 우수한 분들, 극우를 줄이면 극히 우수한 분들이죠. 대기업에서는 아마도 사람 뽑을 때 저기 그 SNS 아이디 비번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싸그리 검사해가지고 극히 우수한 분들만 채용을 하고, 좌파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 난 사람들,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죠. 이 좌파들은 안 뽑을 거다.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점점 이제 좌파들은 줄줄이 다 잘려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요 레스토랑 사업을 한대요. 한국의 언론사들이, 언론사 사주 친인척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친중 반중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다 중국이 엮여 있으니까 한국 언론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저런 식으로 뇌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닫는다. 그리고 친중 환경단체들이 너무 많다.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중국인이고요. 중국산 풍력을 추천하고 탈원전을 하라고 한국에서 뭐 탈원전 시위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중국 간첩들이다. 자, 한국이 10년 후에 세계 방산 수출 1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년 한 1천조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우리 5천만 명 그리고 뭐 북한까지 해가지고 7천만 명 7천만 명이 뭐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지나가는 개새끼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날이 앞으로 10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북한 통일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 동북 삼성까지 한국에 떼가지 붙이는 그런 작업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너뜨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리고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일기예보, 그리고 서울 소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30분 정도 방송 만들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그 해외 주파수 단파 주파수를 사 가지고 이게 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주파수를 사면은 국내에서 이재명이가 또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해외 주파수를 사요. 달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주파수 사용료가 확 올라 버렸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북 방송 기금 마련을 위한 6.25 한국 전쟁 달력을 판매합니다. 자, 그 2026년 저희가 2023년도부터 달력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사로 있는데 대한역사문화원에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해가지고 사진을 직접 현장 가가지고 다 찍어왔습니다. 이 김재동 그 목사님이 우리가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주 4.3 사건을 담은 탐나이범도 만들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기적의 시작도 만들었고 했는데 역사전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고요. 주소를 다 남겼습니다. 1월 오산 중미령 전투 여기 가족들하고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돼요. 중미령 전투 이렇게 설명이 쫙 이렇게 나와 있고 사진 찍은 날짜, 주소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요. 1월 4일은 1.4.5태 기념일, 1월 15일은 울프하운드 작전 기념일, 2월 개미고개 전투, 2월 5일은 횡성전투 기념일, 2월 15일은 지평리 전투 전승 기념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3만 원이고 저희가 1000부밖에 없습니다. 잘 안 팔려가지고 이 2023, 4, 2025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매년 적자야. 그래서 1000개만 만들어서요. 선착순 1000명이고요. 배송료 포함 3만 원입니다. 저희가 주문 문자는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업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자, 3월은 대전지구 전투고요. 3월 15일 서울 제타랑 기념일,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 4월은 마산 방어 전투입니다. 4월 2일은 4.3 반란 진압 종료일, 4월 3일은 4.3 폭동 발발일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4월 23일은 가평 전투 기념일, 5월 달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입니다. 5월 16일은 현리 전투 기념일, 5월 10일은 총선거 기념일, 5월 18일 용문산 전투 기념일,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고 6월은 볼링 엘리 전투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6월 4일 도솔산 전투 기념일,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석방 기념일, 6월 25일 남침 전쟁 발발. 아예 남침이라고 저희가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자꾸 북침이라고 이 거짓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5.18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없어요. 5월 달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6월 25일, 6월 26일 대한해협 세전 전승기념일, 6월 28일 자유시 참변 추모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 6월 27일 춘천대첩 기념일, 7월 달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면은 한 번 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을 가야 돼. 갈 때마다 비 오고 흐리고 하면 사진이 안 나오니까 이거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엄선을 했습니다. 7월 5일은 오산 중미령 전투 기념일, 7월 9일은 개미고개 전투 기념일, 7월 14일은 대전지구 전투 기념일, 7월 24일은 건국 대통령 취임일, 7월 29일은 정전협정 73주년, 8월은 연희고지 전투를 설명을 해놨어요. 8월 1일 마산 방어 전투 기념일, 8월 3일 다부동 전투 기념일,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가조인식 73주년, 8월 15일 건국일. 광복절이라 안 하고 우리는 건국일이라고 해놨어요. 자, 8월 17일은 통영 상륙 작전 기념일, 8월 27일은 볼링 엘리 전승 기념일, 8월 29일은 펀치볼 지구 전투 기념일 이래 돼 있고 9월 달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전승 기념일, 9월 20일 태극단 정발산 전투 기념일, 9월 24일 낙동강 방어선 전승 기념일, 9월 28일 서울 수복 기념일,
10월 횡성전투, 10월 1일 국군의 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식 조인식 73주년, 10월 9일 아웅산 묘역 테러 43주기, 10월 16일 백마고지 전투 전승기념일, 11월 지평리 전투, 11월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 72주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연평도 포격사건, 11월 24일 적영능선 전투기념일, 12월은 펀치볼 지구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손자, 손녀, 뭐 가족들, 자제분들 손잡고 꼭 가십시오. 한번 꼭 가보세요.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12월 1일은 장진호 전투 기념일,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내가 이 오타가 났네. 12월 25일은 흥남철수 작전 기념일. 요런 식으로 돼 있고,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요거 책으로 나온 거는 쿠팡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합니다. 저희는 판매를 하지 않고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책은 쿠팡 교보문고에서 판매합니다. 대한역사문화원의 김재동 목사님이 이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하게 우리 국민들을 죽였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역사 교육을 안 시키면요 부모 세대에 대해 가지고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인데요. 역사 공부를 안 시키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짐승 새끼가 되고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역사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거 선착순 1000명이고요.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이거 꼭 신청하십시오. 자, 들어갈게요. 자, 한국과 미국은 특수관계다. 미국이 조선산업을 한국이 기술 지원하기로 했다.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한국의 하나를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은요. 그리고 에이펙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중국과 시진핑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서 친한 척 연기 쇼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다.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재명이를 뭐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한국은 우리 나와바리야.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이것을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재명은 정권 전복이 되고 너 관타나모 끌려간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한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폭삭 망해서 지금 이름만 겨우 걸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잠수함 공작이 들어갑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을 위해서 한국군도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고 뜬금없이 요청을 하고 얼마 뒤에 뜬금없이 백악관에서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지원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9월 달에 이미 나온 기사인데 9월 달에 이미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백악관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했다고. 이거는 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승인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이재명이가 직접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라고 언지를 주었고 이재명이가 직접 요청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되어 가지고 시진핑에게 타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북한과 중국이 키운 하수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을 초청해 놓고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도록 미국의 그 트럼프 참모들이 야 이재명이 너 9,500억 달러 이거 투자하면은 너 탄핵된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핵잠수함 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핵잠수함을 좀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사진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이재명이 생각에는 핵잠수함을 만들면 설계도나 핵물질 이런 거를 갖다가 북한이나 중국한테 팔아넘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한국의 핵잠수함에 실어가지고 미국한테 쏠 수 있겠죠. 이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공에 걸린 겁니다. 그 공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요,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는 공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하는데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고 했죠. 이것도 공작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출발해서 서해 상공에 들어설 때쯤 시간을 보다가 트러스 소셜에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하되 미국의 하나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시진핑이가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를 미국이 잡았어요. 이 김해 공군기지안에서 하자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잡았는데 김해 공항은요 한국군 공군기지이자 미군의 기지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군사기지에서 시진핑이가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개목줄 채워져 가지고 질질 끌려 나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는 대만 문제 언급도 못했으며 미국산 농수산물 대량 구매하겠다. 오케이 사인했고 승인했고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안 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매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나서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펜타닐 수출 통제하겠다. 히토류 수출 재개하겠다 등 미국 측 요구를 100%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언론도 지금 실망한 그런 기색이 쫙 나오는데 거기다가 시진핑이가 출발해가지고 서해 상공쯤 올 때 한국 핵잠수함 승인한대 보니까 딱 시진핑이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핵잠수함 뭐 가지기로 했다고 쫙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시진핑이는 외교적으로 실패됐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거죠. 그러면 시진핑이는 자기 나라 돌아가면 야 네가 키운 사냥개가 이재명인데 부정선거로 당선시켰다며. 그런데 왜 중국을 때려잡는 핵잠수함을 하겠다고 그러하냐. 그럼 시진핑이가 병신되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북한 빨갱이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재명이를 서로 총질하고 서로 칼질하게 하는 뭐 그런 공작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저렇게 강대국은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저렇게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이재명이한테. 그러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칼질하고 총질하고 보복을 해요. 그 왜냐 내가 물어보니까 이 강대국은요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기어오르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하고 밑에서 보복을 안 하잖아요. 위에서 괜찮아 뭐 그냥 넘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보복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실무자들이 진짜로 그 네바다 사막에 묻힌데 총 맞아 죽든 뭐 암살 당하든 실무자들이 단순하게 옷 벗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실무자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은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은 위계 질서가 세고 그 정보기관이 함부로 장난질 못 치고 정보 팔아넘기고 하면은 실제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전부는 이재명한테 시진핑이가 저렇게 개망신 시진핑을 초청해놓고 중국 잠수함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시진핑이한테 모욕을 준 거기 때문에 중국의 통전부가 이재명이를 죽이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중국의 통전부 애들을 뒤진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호주의 수출형 버지니아급 수중 배수량이 1만 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수출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미 해군 버지니아급 미 해군 거도 수리가 안 되는 마당에 호주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하자 하나오션에게 잠수함용 실내 도크를 추가로 여러 개 건조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하나조선소에서 대량 건조해가지고 한국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호주한테도 팔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 뭐 함정 뭐 수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미국 조선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선 잠수함용 도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1,500억 달러를 미국의 조선산업에 투자하기로 해놓으니까 야, 그 돈 가지고 잠수함용 도크 파는데 한 개, 두 개 팔지 말고 뭐 한 5개, 10개, 뭐 20개 파가지고 그 미국의 핵잠수함 동시다발적으로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뭐 동시에 뭐 한 5척, 10척 찍어가지고 한국에도 팔고 호주에도 팔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잠수함 도크 건설에 최소 5년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했을 때 5년 이상 소요되는데 미국에서 하면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기술자 숙련시키고 하면은 우리가 핵잠수함 받아보는 거는 15년, 20년 후가 되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의미 없는 이야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의미 없는 그 이야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척에 10조입니다. 13조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한 척에 13조기 때문에 한국의 해군에서 야 13조 주고 저거 한 척 사느니 야 1조짜리 그 저기 4,000톤급 그 재래식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13척을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마 저거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흐지부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야 한국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23조짜리 뭐 잠수함 하나 사라. 뭐 그렇게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모를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분만 좋고 이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 이재명이를 제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공작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 발사 NS 나사 유인 우주선에 한국 반도체가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반도체도 한국이 만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23억 달러 투자해 가지고 미국과 차세대 공중 조기 경보기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원칙계 미군의 파격 항공 엔진 한국서 뜯어 고쳐 달라. 뭐 이런 이야기. 엔진 기술도 한국에서 뜯어볼 수 있도록 한국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의 공군, 해군, 전투기, 뭐 헬기, 뭐 수송기 등등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중국을 견제하러 함정 끌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첨단 항공기 엔진 기술 모두 넘기고 우주 기술 모두 넘기고 조기 영복이 저거 제작하는 기술 넘기고 첨단 기술을 몽땅 넘겨가지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과 대립하게 만들고 한국을 중국 앞에 있는 불침 항모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도 되고 이제 만주도 떼가지고 중국에 통일한국에 갖다 붙이고 이런 작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건데 앞으로 한국에서 친중 친북 세력 씨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이 왔죠. 그 와가지고 인공지능용 AI용 GPU 카드를 26만 장을 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2천만 장을 갖고 있고요. 2위 중국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3위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이 지금 6만 장 갖고 있는데 갑자기 26만 장이 들어오면은 그 뭐 30만 장 되겠죠. 이게 뭐 한 2030년까지 26만 장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략은 한국을 아시아의 인공지능 허브로 육성해 가지고 중국 앞에 있는 초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군 뭐 무인 전투기 앞으로 무인 함정, 무인 잠수함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금 방산 수출을 보면요. 지금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얘들 거 다 합하면은 뭐 거의 한 20 몇 프로 되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은 주문하면 안 옵니다. 안 와, 일단. 근데 이미 한국은 지상 무기 체계는 석권하기 시작했고 대공 미사일 분야도 석권하기 시작했고요. 함정 및 잠수함도 지금 갑자기 수출이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및 훈련기 시장도 한국이 앞으로 모두 장악할 예정이고요. 그 미국과 유럽은 납기를 못 지키고 지난 30년간 제대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우주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등등등 모두 싸그리 이전하기 때문에 한국군 무기 체계는 향후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도 가능해진다. 자,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그 올해 2024년에 그 방산 시장이 전 세계가 3,700조 시장이었습니다. 그 한국이 뭐 방산 수출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30% 차지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 유럽 방산업체에는 무기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한국은 조기 배송이 되고 기술 이전이 되고 공장 이전, 공장 건설, 투자, 교육을 패키지로 해주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무기에 주문했던 유럽과 미국에 무기를 주문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화가 3,700조 원인데 우리가 10년 있다가 한 30% 정도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방산 수출로 1,000조의 이 자금이 들어와요. 방산 수출이 1,000조가 되는 그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50년간 부품 수출을 하면 뭐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추가 매출이 들어오니까 1,000조가 수출되면은 뭐 5,000조에서 1경의 돈이 들어오겠죠. 매년 1,000조가 수출된다고 하면은 한국은 앞으로 돈벼락이 떨어진다. 자, 미국이 원전 300개를 건설한대요. 근데 한 3,000조가 든대. 그런데 건설비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업체에 돌아간다.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업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초고압 변압기도 바꿔야 되고 그 다 한국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앞으로 뭐 몇천 조가 들어오니까 이재명이하고 이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만 갈아엎어 버리면 우리는 5만 원짜리 지나가는 계속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 우리 자녀들은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TSMC 임지 지금 이거 보시면요. 수원, 판교, 뭐 화성, 기흥 여기 지금 600조가 투자됩니다. 삼성, SK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요. TSMC 임직원들은요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등소평이가 1970년대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중국 공산당 간부 중 대만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선발해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방법으로 대만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대만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는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전략 전술에 의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키워진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TSMC가. 그러니까 미국은 TSMC를 죽여버리고 삼성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물건을 사주고 하면서 한국을 중국 앞에 인공지능 허브로 육성해가지고 한국군의 군사력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면서 중국을 때려잡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TSMC를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용인 근처에 고속도로가 8개가 들어가고요. IC가 인터체인지가 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키우냐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최소 300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전을 지을 기술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는 하는데 그 짓는 거는 전부 다 한국 업체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국에 지금 110V 전선을요 220V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이거를 승합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73년도부터 해가지고 2005년 총 32년이 걸렸습니다. 승합 사업 끝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부 다 이 전선을 다 바꾸려 하면 최소한 20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를 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미국은 못 만들어. 그래서 한국의 효성중공업이나 뭐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뭐 건설해 놓고 거기서 만들거나 뭐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야. 자기들 말로는 이거 인공지능에 투자하면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야 이 뭐 조선도 없지, 반도체도 없지, 원전도 없지, 뭐 야 뭐 변압기도 없지, 뭐 전선도 없지, 야 이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냥. 그리고 반도체를 지금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깨끗한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미국은 땅이 다 석회질이고 해가지고 석회질 물이 나오니까 이게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계산기 아무리 짱구 굴리고 계산기 두드려 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야
한국한테 다 줘. 기술 다 주고 중국 때려잡으라 하고 그냥 한국 통일시키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중국과 경쟁하게 만들자. 미국이 첨단 기술 자금 제공하자.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미국을 키워주면서 영국의 그 패권을 미국한테 넘겼는데 지금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한국한테 넘기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 생각이 없거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뭐 자꾸 딴짓하고 기어오르고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키워주는 쪽으로 간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국이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풍력 및 태양열 발전으로 용인 반도체 단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 및 4대강 지천 정비 등을 통해 가지고 용수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그린피스 환경단체와 연대한 민주당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지천까지 다 재정비해야 돼. 그리고 댐 많이 만들어야 돼. 이거 하니까는 환경단체들 와가지고 댐 만들지 마라. 야 4대강 볼을 부시자. 계속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놈들이 중국하고 연결돼 있더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린피스는 중국 거기 대장이 중국 놈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자, 물 때문에 600조 원 용산 국가 산단이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4대강 사업해가지고 지천 정비하고 댐 만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환경단체가 설 자리가 없다. 자, 쯔이 팽청 그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입니다. 이 한국어 홈페이지인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활동을 해요. 한국 에너지 대전환 친환경 에너지 쓰면은 2050년까지 일자리 최대 206만 개 창출된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다 전기요금이 싼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업이 다 망하면 어떻게? 중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싸그리 다 사가는 거야, 한국 기업을.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간첩 아니면, 이게 간첩 아니면 뭐가 간첩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탈원전 하는 애들이 그린피스인데 이 새끼들이 알고 보니까는 다 중국의 그 해상풍력 중국 태양광 패널 사라고 하는 판촉 사원들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놈들은 그린피스 이놈들은 중국 정부한테는 탈원전 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총 맞아 죽지. 아마 끌려가가 장기 매매 당할 거야. 결과적으로 환경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간첩 조직으로 의심된다. 제주 해군기지 구름비 바위를 살리자 뭐 신부들 나왔죠. 한국에는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들이 너무 많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FTA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한국의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4대강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왜 반대를 하냐? 우리 환경을 살립시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더라. 자, 그렇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돈 받고 산 것 광고는 아니고요. 우리 한약학 박사님이신 김용식 박사님이 제가 힘들어 지칠 때만 되면은 그 디크린 에너지를 보내주십니다. 1.8리터 4병 주문전화 055-632-2358인데 제가 감사해서 이거 뭐 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감사해서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디크린 에너지, 그러니까 26가지 천연물질, 즉 한약재를 이렇게 그 특수공법으로 증류를 해가지고요. 한약의 시꺼먼 그거는 다 색깔은 다 빼고 쓴맛도 다 뺐어요. 생수처럼 먹기 좋게 해놨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다 투명하게 비칩니다. 이게 만성 피로, 뭐 기진맥진 할 때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그 제가 올 초에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뭐 닌겔 맞을 돈도 없고 감기 몸살에 완전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먹고 회복이 됐는데 이게 먹으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요. 한 10시간 잔 것 같은데 서너 시간밖에 안 잤어. 그리고 이제 몸이 회복되고 배가 안 고파. 꼭 그 닌겔 맞으면 배 안 고프죠. 그런 것처럼 배가 안 고프고 소화가 잘 되고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1km를 못 걸었어. 만성 피로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3, 4km를 걸어도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침대에 뭐
1시간 2시간 한숨 눈 붙이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도 힘든지 모르겠더라. 자, 요거를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이라고 요것도 주신 요거는 계피 향이 나는데 5가지 물질입니다. 요거를 드시면은 이게 그게 내려가요. 소화가 이게 꽉 속이 답답할 때 마시면은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그 80 넘으신 우리 목사님하고 그 한박교회 김시환 목사님도 내가 사드리고 우리 아버님도 사드리고 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거 먹으니까 기력이 회복이 된다 좋다 하는데 제 동생들 젊은 친구들한테 주니까는 좋은지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꼭 사가지고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통일이 머지않았습니다. 통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망분리 없다던 선관위 사전투표 기간에 내부망 외부망 연결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국감에서 나왔어요. 사무총장이 인정했어. 왜냐면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거든. 인정해. 인정 안 하면 너 죽는다. 뭐 그래 다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형 언론사들이 중국의 조용한 침투에 침묵하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이유를 저희가 추적을 하니까 대형 언론사들의 친인척들 혹은 그 대형 언론사의 자회사가 중국에서 레스토랑 등 기술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합법적인 뇌물을 받고 있더라. 우리가 제보도 받았고 내가 참 어디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한국의 언론사들이 그 친중으로 흘러가고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돈 처먹고 있더라 이 개자식들이. 그러면서 언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역사를 안 가르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안 가르치면 내가 무슨 뭐 어디 일보 출신이라고 뭐 가오 잡고 다니는데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가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데도 그렇게 내가 어디 일보 출신이 하고 폼 잡고 다니더라. 정신병자들 같이. 그러면 안 된다. 기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기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조중동, MBC, KBS 기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틀 전에 10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틀 전 그랜트 뉴섬 대령이 미국 시청률 1위 뉴스인 폭스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데 이재명은 과거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600만 달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썩은 이빨을 두고 저절로 낫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을 했어요.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미 의회와 사법부가 제정한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이재명을 만나서 그대로 두면 미국 의회와 사법부 권위가 떨어진다. 앞으로 누가 대북제재 위반 지키겠느냐? 빨리 이재명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방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구 배트를 선물했습니다. 그 이재명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게 총과 칼은 안 무서운데 야구 배트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과거 손영공 시절에 이재명이가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야구 배트로 많이 맞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나는 다 알고 있다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뒤 문맥 하나도 안 맞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재명이 과거에 뭐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야구 빠따를 선물한 거지. 그리고 이 야구 배트에 사인을 했는데 이 사인을 한 선수의 타율이 2할 8리로 퇴출 일보 직전인 선수입니다. 아니 사인해가 줄 것 같으면 오탄이나 뭐 그 잘 나가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 거 그거 저기 사인해가 주면 되지. 이거 저기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200불이면 산대. 그게 뭡니까? 이재명이 퇴출하라는 신호지. 야구 선수 그 타율이 2할 8풀이면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되는 선수니까 퇴출하라는 신호입니다. 야구 빠따 야구 빠따로 공 쳐가지고 날려버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제거하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날린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종종 야구 배트로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좌파를 야구 배트로 후려치겠다. 뭐 후려쳐가지고 멀리 날려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다 깨부시겠다. 좌파들 다 깨부시겠다.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저 이재명이한테 선물했다. 이게 뭐야? 이재명이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뒤통수 대가리를 후려치겠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젊었을 때는 이 레슬링을 했어요. 프로 레슬링을 해가지고 지한테 도전하고 개긴 놈들 이게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이런 거였어요. 그냥 트럼프한테 거짓말하고 트럼프를 속인 이재명이는 어떻게 된다? 에? 중국하고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칼질해가지고 이재명을 탄핵을 시키든지 뭐 그런 공작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의 단독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배치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다 칼라 사진인데 이재명의 사진만 흑백이다. 이 뭐예요? 영정사진이야, 영정사진. 이재명이 제거하라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보위원들한테 넘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도 이재명이를 대통령이라 표현하지 않고 총리라고 표현을 했고 백악관 유튜브도 총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다? 야, 김현지가 네 대통령이고 너는 김현지 똘만이잖아.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재명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똘만이다. 너는 대통령 아니잖아, 이 새끼야. 꼭두각시잖아.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You are fired. 넌 해고야.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이가 김해 공군기지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등 장소 섭외에 전혀 힘을 못 썼다는 것은 끌려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고 이재명이가 시진핑이 초청해놓고 핵잠수함 우리 중국 잠수함 추적하게 핵잠수함 보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진핑의 외교 실패입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중국에서 장요샤를 체포 암살하려고 3번 시도했다가 박살났어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극비의 개인 무장부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군 3위 서열 군 3위가 작살나고 이번에 날아가고 체포됐는데 이제 시진핑이는 시진핑이가 이재명이를 부정선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시켰다고 자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재명이한테 개망신 당하고 목을 물렸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줄선 민주당은 앞으로 박살날 겁니다. 박살날 거고 시진핑이도 중국 안에서 입지가 점점 위축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재벌 사내의 유보금 957조 원 우리 뺏어 먹자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 거의 한 900조 가까이를 미국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민주당 민노총한테 뺏기더니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자기들이 900조 원 이거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자금이 미국으로 감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너 때문에 우리 돈 못 벌게 됐다 이 새끼 하고 이재명이 제거에 앞장서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화가 난 북한과 중국도 민노총한테 이재명이 흔들어 제끼라고 제거 지령을 안 내리겠습니까? 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소고기, 쌀 등 전면 개방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붕괴됩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유죄 나올 거고 이재명 당선 취소되고요. 이재명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관타나모행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저는 체포되고 민노총, 민주당 한 100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수감이 될 겁니다. 이제 북한 해방시키고 통일하는 거하고 민주당, 민노총 애들 다 같이 싸그리 잡혀가지고 이게 수용소에 갇히는 거하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안에 중국이 저렇게 힘 빠졌을 때 안에서 치열하게 내부 내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북한을 이렇게 빨리 통일을 시킬 겁니다.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내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을 거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또 압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300명의 교수단체가 성명서를 낸 게 조기 정권 교체하자. 정권 교체하면 대미 협상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거물급 인사들이 저한테도 찾아오고 여기저기 다 찾아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뿐만 아니라 대장동 팀 전부 다 8년씩 징역 때려버리고 법정 구속시켜버린 게 다 그런 식으로 기류가 바뀐다.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이 빠졌고 미국의 민주당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기류가 확 바뀌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 하셔야 됩니다.
역사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저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에서 7년 동안 광고 10원도 안 나왔는데요.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책은 우리 저자이신 그 안재철 재미교포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지난 20년 동안 다니시면서 2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들여가지고 칼라화한 겁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그 한글과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 시키기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역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역사 공부 안 시키면 서울대 나와도 부모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중국에 충성하고 그런 괴물로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역사 공부 다시 시켜야 된다. 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거의 이겨가고 있습니다. 기류가 확 바뀌고 있으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마음 조리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